겹으로 맹긴 창이나 문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창호지라고 하는 한지가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공급이 쉽지 않았던, 제작 공급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한지를 맹길 수 있는 목재가 쉽게 생산이 됐기 때문에 다량으로 종이를 맹길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걸 두 겹도 맹길고 세 겹도 맹길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기름까지 칠해서 방바닥에다 바르면 장판지가 돼서 그 외 사람이 아무리 하고 뭘 걸레질을 해도 장판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배려를 했었죠. 그만큼 우리한테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건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기둥 나물 목재를 가지고 골격을 하고 중간중간에는 토벽을 발라서 벽을 만들었는데 그 흙벽이라고 하는 게 흙이 습기를 다 배설하고 나면 흙이 말라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 있는 습기를 흡수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구실까지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구조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편의한 거냐, 사계절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까지를 궁리를 하면서 집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옥을 조사를 해보면요. 그냥 문도 단순히 한 겹만 이렇게 해서 닫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속에 미닫이가 있고 또 속에 또 창이 또 있고 해가지고 여러 겹이 겹쳐져 있어서 그 추운 겨울에 엄청난 추위도 그 창 몇 겹이 닫히면 뜨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집 속에 담긴 지혜가 상당히 탐구를 넉넉히 한 사람들의 결과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집도 한국도 이렇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기온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북쪽의 창하고 중간 지방의 창하고 남쪽 지방의 창하고 달라요. 근데 그건 다른 건 창만 다른 게 아니라 집 구조부터 달라요. 또 우리가 겨울에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불을 떼서 난방을 했죠. 그 난방으로는 구들들인 방을 큼직하게 한 걸 안방이라고 하는데 안방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크는 아이들까지 다 그 방에서 먹고 자죠. 그리고 건넌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들이 크든지 또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으로 독립시켜서 나가서 살게 그게 맹기로 줬고 그 방마다 다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맹기로쓸 뿐만 아니라 방 옆에 작은 마루를 맹기로서 그 마루에다가 필요한 가구를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옛날 양반들의 생활 공간으로 구들과 마루를 참 적절히 규격을 참 잘 맞춰서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루는 시원한 거를 위주로 구조한 거고 방은 따뜻한 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면 천정이 낮은 데 비해서 마루에 올라가면 천정이 높아서 석가래가 올려다 비는 정도로 높죠. 그리고 석가래도 그냥 단순히 걸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궁리를 하면서 집을 졌어요. 그리고 앞에 마루하고 뒤에 마루 벽을
뒤는 벽을 막아서 추운 겨울에 북쪽에서 내려서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게 북쪽 벽이고요. 그러면서도 문짝을 달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8개 할 수 있고, 남쪽의 마루는 문짝만 달고 벽을 치지 않아서 뭐든지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활짝 열고 출입할 수 있도록 맹겨 놓은 게 대청이죠.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혼인식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다 대청에 앉아서들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공간이 됐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방은 안방, 거는방, 뜰아랫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맹기를 줬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사는 방은 뜰아래 따로 맹기를 시부모가 사시는데 구애받지 않고 단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맹긴 것이 한옥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한옥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오늘날에도 좀 활용을 하면 사는 사람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장점을 지녔다는 평판을 들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은 난방시설, 냉방시설까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볼 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 구들들인 방은 난방을 해서 불을, 장작을 떼니까 뜨뜻하게 살지만, 대청은 마루만 깔았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외부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맹길었는데, 그래서 대청 후의 천장을 보면은 이게 수평을 맹기지 않고 이렇게 맹길어서 공기가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환풍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공기라는 게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을 하죠. 그것까지를 고려를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석가래 거는 것도 수평으로 걸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마에서 이게 거기 때문에 비가 와더라도 다 쉽게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찬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나무 밑이 여기 확 시원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천장이 되도록 그렇게 맹길었죠. 그래서 수평으로 맹긴 천장은 방은 수평으로 맹길면서 마루에는 이렇게 경사진 상태로 그대로 천장을 맹길었기 때문에 공기 통풍을 아주 잘 되도록 시도를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를 외국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 나라에 짓는 집에다가 한번 해봤더니 기후에 따라서 안 맞는 고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옥이 지니고 있는 특색이다 하지만 그 지역에 가서 그 같은 걸 똑같이 해놨더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쪽 사람들은 그쪽 기후에 걸맞는 자기 집을 지은 거지 뭐 구조물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한옥을 거기다 지어봤기 때문에 깨달았죠.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집이 어떤 건지 내 나라 집이 내 집이 어떠해야 된 건지 하는 거는 책상 위에서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집집마다의 특색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그걸 귀국해서 자기 집을 짓고 싶을 때 그 특색에 걸맞는 자기 살림살이하는 터에 걸맞는 그런 집을 짓고 싶으면 좋은데 같은 한국 땅이라도 그냥 평지밖에 없는 곳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뒤에 동산이 있어서 동산 밑에다 집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동산 밑에다 짓는 집의 형태하고 넓은 들가에다가 집을 짓는 게 똑같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역에 맞게 집을 지어야죠. 또 식구 가족 수에 따라서
방의 숫자도 넓이도 그 설정이 될 텐데 우리 한옥은 살펴보고 되면 전국에 많은 집이 있지만 거의 똑같은 규모가 똑같은 형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같은 형제들이 집을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형네 집하고 동생네 집 규모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형네 집은 딸들이 많고 아들이 적어서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니까 아들이 살 집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규모를 죽게 지었는데 비해서 동생네 집은 딸보다 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형네 집보다 크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오면 집 큰 집이 큰 형네 집인 줄 알고 그 집부터 인사를 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동생들이 큰 형네 집도 규모 있게 크게 지어놔줘 가지고 집의 격을 높여주는, 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I must change the tape. 아, 이건 미안합니다.